네, 안녕하세요. 생명 존중 부모 교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이 귀한 시간을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1편에서는 우리 몸과 마음을 살리는 중요한 음식과 또 칭찬, 관심, 지지, 사랑을 주는 그런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네, 2편에서는 과연 생명이란 무엇일까? 우리 생명에 대해서 한 편의 그림책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생명이에요. 나는 생명이에요. 죽음이 죽음인 것처럼 생명은 그냥 생명이지요. 나는 씨를 뿌리고 자라나는 모든 것에 물을 주제요. 나는 숨을 쉬며 심장이 두근거리는 모든 것과 함께 있어요. 심장은 두려움에 쿵쿵 뛰기도 하고 행복으로 가득 차기도 하지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사랑이 필요하지요. 우리는 아주 잠깐 혹은 아주 오랫동안 만날 수 있어요. 나는 1시간만 사는 곤충들과 함께 날아다녀요. 어쩌면 200년 동안 살 수 있는 거북이들과 헤엄치기도 하지요. 여름과 겨울을 지나 다시 봄이 올 때까지 다람쥐들과 함께 나무에 오르내려요. 나는 아이를 품은 모든 엄마의 배를 살며시 어루만져요. 나는 몇 세대에 걸쳐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줄곧 지켜보았어요. 크고 작은 사람들이 모두 길게 한 줄로 늘어서면 전 세계를 한 바퀴 돌아올 수 있답니다. 아주 튼튼한 실로 작물을 짜듯 그렇게 수백만 년 동안 이어져 왔어요. 온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모든 것에서 찾을 수 있어요. 꽃에서 꽃으로 꽃가루를 운반하는 벌들 속에서 땅 끝까지 닿도록 파도를 일으키는 물고기들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내밀 수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찾을 수 있죠.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은 자신의 몸을 갖고 있어요. 몸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송이를 맛볼 수 있어요. 배가 고파서 안으로 들어오려는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빛나는 별들과 점점 가늘어지는 달을 볼 수 있지요. 몸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환호성을 지르며 춤을 출 수도 있어요.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자신의 몸을 기댈 수 있는 다른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죠. 어떤 이들은 자신이 지나온 여정의 지도처럼 몸에 주름이 있어요. 은색 머리카락과 현명한 눈 속에는 이야기를 가득 담고 있죠. 땅 위로 펼쳐지는 빗방울에서 시를 읽을 수도 있어요. 언제든 죽음이 찾아올 때면 나도 항상 함께 있어요. 우리는 이 세계에서 늘 함께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궁금해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며 뱃속 가득히 숨을 들이마셔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만나기를 두려워하며 어느 구석에 숨어 있죠. 혹시 당신은 이미 지나간 일들과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 걱정이 많은가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당신의 안에 있는 나를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일은 힘과 희망을 주는 거예요. 당신이 지나간 일들을
후회하고 있다면 내가 당신을 감싸줄게요. 당신에게 뭔가가 자라날 희망이 필요하다면 내가 봄을 보여줄게요. 당신이 본 모든 것이 비록 전쟁일 뿐일지라도 나는 당신의 가슴에 평화를 그릴 수 있어요. 당신이 아는 모든 이들이 떠나고 난 뒤에도 나는 당신을 사랑으로 채울 수 있어요. 당신이 새 안식처를 찾아야만 한다면 내가 함께 걸어가 줄게요. 나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에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기억하게 할 거예요. 이 넓은 우주에서 당신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그러니 매일 세상에 보여주세요. 당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네, 어떠셨어요? 네, 저는 어쩌면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죽어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또 기점으로 본다면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이야기는 바로 죽음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유한한 그런 생명체들이 생명의 유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여기를 열심히 살아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그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명한 벼룩 이야기와 코이 비단잉어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벼룩.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벼룩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청소년들은 잘 모를 겁니다. 이 녀석은 크기가 너무 작습니다. 1에서 3mm, 거의 눈에 잘 안 보일 정도인데요. 자기 몸 길이에 무려 100배가 되는 10에서 30cm를 점프할 수 있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벼룩의 놀라운 도약력의 비밀은 무엇인가? 바로 벼룩의 몸속에 있는 특수 단백질 때문입니다. 네, 이 단백질은 고무와 같은 신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튀어오를 때 무려 자기 몸에 비축된 에너지의 97%까지 방출하는 놀라운 탄성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벼룩이를 이렇게 점프력이 놀랍죠. 기분 좋게 도약을 합니다. 자기 몸의 수십 배, 60cm 이상을 뛰게 됩니다. 네. 자, 이 벼룩에게 만일 20cm 높이의 유리컵을 뒤집어 씌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자, 벼룩은 계속해서 점프하겠죠. 머리가 이리저리 유리컵 위에 천장에 부딪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말이죠. 자, 며칠 후 벼룩의 머리 위에 부딪히던 유리컵을 이게 무슨 일일까요? 벼룩은 18cm 정도만 뛰게 됩니다. 적응했죠? 네, 머리가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머리가 아프지 않아요. 자, 이제 유리컵을 치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답들이 나왔습니다. 네, 정답은 18cm 정도만 뛰게 됩니다.
유리컵을 치웠는데도 불구하고 요렇게 18cm의 높이를 가집니다. 무려 100cm까지 뛸 수 있는 자기의 높은 탄성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리컵을 치웠을 때 18cm 이상 뛰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벼룩은 스스로 자기 한계를 18cm로 정해 놓아버린 결과입니다. 자, 이게 아까는 적응이라고 얘기했지만 어쩌면 이것은 부적응입니다. 자기의 한계를 18cm로 딱 정해버렸기 때문에 더 성장하고 더 높이 뛸 수 있는 자기의 능력을 디스카운트 해버린 결과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능력, 이런 한계를 디스카운트 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더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네, 그게 우리 부모님들의 할 역할일 것 같습니다. 자, 코이 비단잉어를 한번 볼까요? 자, 코이 비단잉어를 어항에 길렀습니다. 수족관에 길러봅니다. 어떤 코이 비단잉어는 강에서 길러봅니다. 네,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항 5cm가 다 성장한 길이입니다. 자, 수족관 25cm까지 큽니다. 자, 마지막 강 몇 cm까지 클 수 있을까요? 이야, 놀라운 결과입니다. 무려 120cm까지 코이 비단잉어가 성장합니다. 예, 이것이 무엇일까요? 오, 이렇게 큽니다. 몸집이 대단하죠? 자, 이렇게 자기가 인식하는 세계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는 놀라운 결과를 맞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그 사이즈가 되는가에 따라서 그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은 무한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잠재력, 장점, 가능성을 생명이 부여받을 때 다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1편에서 들었듯이 비난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혼내고 그러는 이제 독약에 해당하는 그런 말과 대접을 받았을 때는 자기를 인식하는 세계가 굉장히 수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디스카운트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우리 자녀들이, 내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위로하고 지지하고 실패했을 때도 스스로 괜찮아라고 다독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다면 그 세계는 무한정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가족들 또 주변에 있는 또래 친구들의 공감과 지지, 안아주기의 힘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말이 힘이 있어요. 이게 아마 MBC에서 촬영된 그런 다큐멘터리로 기억이 됩니다. 말의 힘이 얼마나 센지 여기 장면에서 보면 마치 밥이 귀가 달린 것처럼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계속 들려주었을 때 이 밥이 쉬기는 쉽니다. 근데 저렇게 하얗고 예쁜 곰팡이가 피어납니다. 자, 그런데 아이 짜증나, 저리 꺼져, 뭐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들려줬더니 같은 밥인데 저렇게 시커멓고 냄새나는 그런 곰팡이가 피더라는 겁니다. 귀가 달려있어 그럴까요? 네, 이게 우리 사람들이 가지는 말이 이렇게 힘이 세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 말은 에너지 파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파동이
얼마나 긍정적이냐 부정적인가에 따라서 이런 밥에도 결과가 미치는 걸 보면 하물며 우리 사람들의 성장을 돕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는 그런 마음의 근력을 키워주는 그런 의미에서는 얼마나 말의 힘이 센지 그것이 소중한지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자녀들이 또 주변의 청소년들이 우리 스스로도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생각의 전환이 달리 되어질 때 우리는 생명을 그리고 또 우리의 가능성을 훨씬 더 보존할 뿐더러 확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무엇이 보이나요? 이 그림에서 네, 어떤 아주 젊은 귀부인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나요? 아니요, 웬 노파가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관점에 따라서 둘 다가 보입니다. 네, 이 그림 보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네, 어떤 여자분과 뒤에 남자분이 손을 잡고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도 볼 수 있죠. 네, 아니야. 나는 공놀이 하고 있는 뭐 돌고래가 보여. 그리고 그 앞에는 뭐 조련사가 있나?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거예요. 둘 다 맞습니다. 이제 무엇을 더 중점적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네, 무엇이 보입니까? 어떤 군인으로 보이는 모자를 쓴 근위병 같기도 하고, 근데 살짝 보면서 옆으로 살짝 보면서 웃고 있어요. 자, 다르게 한번 볼까요? 네, 뒤집어졌어요. 뭔가 불만에 가득한, 그죠? 그런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군인이 보입니다. 네, 여기는 무엇이 보이나요? 예, 왼쪽에는 어떤 남자가 서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네, 약간 나이 든 부인이 앉아서 밖을 보고 있네요. 자, 그런데 요것도 이렇게 뒤집어 보면 어때요? 중간에 웬 과학자 같기도 하고 남자분이 이렇게 중간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예, 뒤집어 보면 이렇게 다른 게 보입니다. 피에로가 나타났네요. 네, 이 피에로가 이렇게 모자도 쓰고 또 곤지고도 찍고 또 귀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요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관점을 달리 해보면 완전 다른 게 보입니다. 텐트 같은 게 오른쪽에 보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굴렁쇠 같은 거를 타기도 하고 손에 걸기도 하고 위에 또 돌리기도 하고, 네, 그런 모습이 보이죠. 말도 보이고 저 뒤에는 코끼리도 보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는 개가 공을 또 가지고 놀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 그림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 몇 분이나 계실까요? 네, 눈이 밝으신 분 관찰을 잘 해보면 모두 11명의 사람이 나뭇가지 속에서 발견이 됩니다. 네, 이 그림 보세요. 얼핏 보면 할아버지가 옆모습이 중간에 크게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관점을 달리 해보면 어떤 부인이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어떤 할아버지가 수염을 이렇게 하얗게 기른 분이 모자를 쓰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이 또 보이죠. 또 자세히 보면 저 그림의 뒤편에는 여자와 남자, 네, 그런 모습들을 또 찾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관점을 달리해 보면 최근에 자해 시도 많이 하는 청소년들, 또 자살을 시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종종 이렇게 많이 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게 되고 또 뭐 상담 장면에서도 많이 만나게 돼요. 근데 그들이 자살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정말 죽고 싶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자살을 거꾸로 생각을 전환해서 보면 살자입니다. 그 말은 지금처럼 이런 모습으로는 살기 싫어. 왜? 나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 이거는 사라지고 새로운 나, 정말 잘 살고 싶은 나, 제대로 살고 싶은 나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살고 싶은 몸부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내 주변에 있는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들려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일 겁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생명 존중 교육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예쁘고 좋은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많이 해주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